아직도 내신이 어려워? 내신은 역시 더국어 논술학원입니다. 자, 우리 이제 2교시로 넘어와 봤습니다. 용비어천가 같이 들어가야겠죠? 그쵸? 용비어천가는 이제 한글이 창제되어가지고 반포되기 그 사이에 1445년에 이제 편찬되기 시작해가지고 1447년에 완성된 최초의 문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얘는 송축가인데요. 개국송이라고도 해서 조선 전기에 만들어졌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 한글로 조선 건국의 정당성과 그리고 후대 왕들에 대한 건계를 담은 용비어천가라고 하는 악장을 만들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조선이라는 나라가 새로이 건국이 됐으니까 그것을 무엇하는 거야? 송축하면서 더불어가지고 조선 건국의 정당성까지 갖추고 있다.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 들어가는 용비어천가는 아주 애교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금 선생님이 가지고 온 용비어천가 서사의 요 첫 번째 1장, 2장 이 끝이에요. 완전 좋지 않아? 2장까지가 끝이고 여러분들 시험 범위는 서사의 2장까지밖에 안 나갑니다. 완전 좋지 않아요? 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너무 기뻐.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용비어천가 125장짜리예요. 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대학생 아닌 이상 용비어천가 125장은 다 할 수가 없어. 네, 국문과는 필수죠. 사실상 이제 우리 용비어천가를 웃으면서 수업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선생님들이 항상 기뻐하고 있어, 용비어천가. 1장, 2장만 하면 끝이다. 125장까지 다 안 해도 된다.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용비어천가는 이제 서사, 본사, 결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학교 교과에 들어가고 시험 범위에 나오는 거는 서사 제1장과 2장까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런데 이제 본사 같은 경우에는 3장부터 109장까지 들어가요. 3장부터 109장까지 들어가고 결사는 110장부터 125장까지입니다. 근데 선생님 이거를 다 알아야 되나요? 그 들어가는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 응? 서, 본, 결사별로 들어가는 내용이 조금씩은 다르다. 그래서 서사의 내용을 좀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한번 훑을 수 있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요. 왕조 창업의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게 서사입니다. 새로운 왕조가 열렸잖아. 고려는 어떤 성씨의 나라였어? 태조 왕건이었죠. 그쵸? 왕씨의 나라였는데 이제는 조선시대는 이씨. 그렇지. 무슨 이씨야? 전주 이씨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왕조가 열리는 것과 같은 이 왕조 창업의 당위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해동, 육용, 해동, 바다의 동쪽에 여선용이래. 조선 왕조를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 왕조 건국까지의 이 태종뿐만 아니라 목조, 익종 등의 이성계의 할아버지 이런 분들을 다 모아가지고 일마다 천부귀신이 옛 성인들과 부조를 합친 듯 꼭 맞으시니 하면서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뿌리 깊은 나무가 뭐겠어? 조선이겠죠. 이제 조선은 어떠한 내후 외환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나라가 우직한 나라가 되겠다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개국송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부분 서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본사 같은 경우에는요, 육조의 업적에 대한 찬양입니다. 육조의 업적에 대한
찬양.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서 이제 6조의 이 익조, 목조부터죠. 목조, 익조, 도조, 그리고 환조, 태조, 태종. 태종 하면 이방원 떠오르죠. 그죠? 이런 인물들의 이 업적을 찬양하고 있다. 그러면 딱 봐도 시기 알잖아. 태정, 태세, 문단세. 맞아. 이거 세조 때 쓰였어요. 7번째 왕, 세조 때. 예, 편찬이, 아니죠. 세종 때 완성이 돼가지고 알려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태정, 태세잖아요. 세종 때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이 태조와 태종의 업적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결사입니다. 결사는요, 후대. 이 이후 이제 조선을 이끌어갈 왕들에 대한 건계까지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후대 왕에 대한 건계까지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가 이제 해동 육룡이 나라샤 일마다 천보귀신이 1장, 그리고 불이 깊은 남간 2장 이렇게 들어가요. 일단 1장에서도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하면은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여기까지만 말씀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2장은 다 들어갈 거예요. 그럼 사실상 이 4줄 중에서 우리가 진짜 실제로 해야 되는 것은 3줄도 채 되지 않는다. 완전 해피, 기쁘죠? 그쵸? 수학원회가 남아있어요. 수학원회. 16세기 국어. 자, 어쨌든 1장 한번 보면은 해동 육룡이 나르사 이렇게 되어 있어. 여선용이 아까 이야기한 6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목조 그리고 뭐 도조 이런 분들 목조, 익조, 도조, 환조 그리고 태조 태종의 업적에 대한 찬양은 본사에 나오지만 그들을 이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여선용이 나라샤 할 때 우리는 뭘 봐줘야 돼? 여기를 봐줘야 돼. 이 샤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시어. 시어. 그렇죠.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 높임, 중세국어의 높임 표현 기억나죠? 그쵸? 높임. 주체 높임이 있고 객체 높임이 있고 상대 높임 있었잖아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그러니까 주체도 객체도 상대 높임도 어디에서 실현이 된다? 선어말 어미에서 실현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에는 시나 샤가 올 수 있다. 근데 그 샤가 뭐야? 해동 육룡이 나르샤. 원래는 시어 인 것이죠. 나르시어. 나르시어. 여선용이 나르시어서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이 시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나르는 여기 뭐가 된 거야? 연철이 되면서 나르샤 이렇게 된 것이죠. 나르샤 이렇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요, 앞에 오는 말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러한 형태로 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대 높임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의 현대국어랑 좀 달라요. 왜냐면 오늘날의 현대국어는 상대 높임이 6가지가 있죠. 그쵸? 아주 가장 높일 때는 아주 높이고, 그 다음은 예사 높임, 그 다음은 예사 낮춤, 아주 낮춤, 두루 높임, 두루 낮춤 6개란 말이죠. 그런데 상대 높임 중세국어에는 3가지만 있어요. 무엇? 그렇지. 아주 높임, 그렇지. 예사 높임, 그렇지. 아주 낮춤. 이렇게 3가지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상대 높임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장이 평서문이냐 아니면 의문문이냐에 따라 가지고도 조금씩 달라진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기 이제 나르샤 할 때 이 주체 높임 서너마럼이 이야기하려고, 연철과 주체 높임 서너마럼이 얘기하려고 가지고 왔고요. 자, 그리고 보면은 지금 용이 나르샤 요 사이사이에 있는 요것 보이십니까? 이건 두 개 있네요.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뭘까요? 이 사이사이에 있는 이 점. 그렇지, 성조를 나타내는 방점이다. 자, 방점도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해 보면서 가봅시다. 방점은 소리의 높낮이, 즉 성조를 나타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점은 어디에다 찍어야 돼요? 그렇지, 글자의 왼쪽이에요. 왼쪽에 찍어준다. 오른쪽 절대 아니고요. 자, 그래서 방점으로 나타낼 수 있는 소리의 높낮이 세기는, 자, 낮은 소리는 평성. 그쵸? 낮은 소리. 평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자, 낮은 소리 말고 높은 소리는 거성. 그쵸? 높은 소리. 그러면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는요? 상성이겠죠. 그죠?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 그래서 평성, 거성, 상성 이렇게 있다. 평성, 낮은 소리에서는 점을 찍어요? 찍지 않아요? 점을 찍지 않아요. 방점 찍지 않고요. 거성에서는 한 개, 상성에서는 이렇게 두 개를 찍고 있다. 그리고 요거 뭐예요? 상성이겠죠. 그쵸? 상성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정리를 해 보았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 학교에서 학습지로 나눠줬을 2장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두 줄만 하면 또 쉬는 시간이 올 수 있다니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내용부터 한번 가보자. 뿌리 깊은 나무는,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지, 조선 왕조를 이야기하고 있죠. 조선이라는 나라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자,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다. 여기에서 바람은 뭐겠어요? 부정적인 것이죠. 그죠? 우리가 부정적, 시 분석할 때 부정적인 것에다가 세모 표시하자 그랬잖아요. 자, 부정적인 것이야. 이거는 시련. 나라를 이제 흔드는 내우외환을 나타낸다 라고 했어요. 아니 흔들림으로, 유서 깊은 나라, 뿌리가 탄탄한 나라는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 기초가 튼튼한 나라다. 기초가 튼튼한 나라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의미 자체를 해석하면 뭐가 되겠어? 나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라는 것이겠죠. 나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자, 그리고 꽃 좋고 열매 만나니, 요거는 여기 끝나고 나서 이렇게 넘어갈 때 한 번 더 진행할게요. 자, 불휘 깊은 남간, 아까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우리 문법은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좀 써볼게요. 불휘. 지금 불휘 선생님이 아까 예시 들었을 때 한번 가지고 왔었는데 이거 뭐야? 그렇지, 주격조사. 이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의문이 더 생기거나 소리가 더 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주격조사는 있는 것이야. 주격조사. 깊은, 원래는 깊은인데 무엇된 거야? 연철. 이어적기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어적기. 자, 그리고 남간. 벌써 올 게 왔어요. 벌써부터 시련이 오네요. 남간,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요 용비어천가에서는 꼭 알아놔야 되는 거 5가지만 선생님이 들어줄게요. 5가지.
아, 너무 힘들다. 그래도 요 5가지는 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남간이에요. 중세국어 시기에 나무를 뭐라 그랬을까? 나무 라고 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아마 중학교 1학년 때 언어의 역사성 할 때 다 배웠을 거예요. 나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나무 다음에 뭐가 온 거야? 조사가 온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가 온 것이다. 조사, 요 아래아가 찍힌 친구가 온 이유는요. 딱 보니까 이해가 되죠. 그쵸? 아, 모음 조화구나. 그치? 모음 조화구나. 이해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나무에다가 이렇게 들어갔으면은 남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남은도 아니고 남간? 완전 형태가 달라지는데요. 자, 요렇게 나무라는 친구가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게 되는 조사를 만날 경우에는 이 오모음이 탈락합니다. 오모음이 탈락해. 근데 선생님이 중세국어 이 표기에 대해서 가장 먼저 객관 정리할 때 이야기를 했었죠. 자음은 반드시 무엇에 붙여 쓴다? 모음에 붙여 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오모음이 떨어져 나가면서 그러면은 나 미음 상태로 있을 거 아니야. 얘 이렇게 혼자 있으면 돼요, 안 돼? 안 돼요. 모음이랑 붙여줘야겠죠. 그래서 남 붙여주면서 숨어 있었던 기억이 툭 튀어나오는 거야. 기억이 갑툭 튀어나오게 됐죠. 그래서 요 기억에서 요런 글자를 기억 고경어 또는 기억 덧붙임 혹은 덧생김 체언이라고 합니다. 기억, 덧붙임 체언, 덧생김 체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기억이 튀어나오게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조사랑 같이 결합이 되니까 남간의 형태를 가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자, 이렇게 기억이 튀어나오게 되면서 같이 결합이 된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 마찬가지로 아래 아에다가 요 아 모음이랑 같이 만나서 모음 조화 이루어졌다. 모음 조화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요 오가 떨어지고 왜냐면 요렇게 같이 결합이 요 친구가 모음을 만나게 되면서 남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게 떨어지면 얘는 자리를 잃고 여기로 들어가면서 이 안에 어간에 숨어져 있었던 무엇이 나오냐? 이 어근에 숨어져 있었던 기억이 튀어나오는 것이다. 모음이랑 결합할 때 튀어나오는 친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친구를 기억 고경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남간 이거 이어적기까지 된 거죠. 사실상 이어적기까지 된 것이다. 그래서 뿌리 깊은 남간 그리고 뿌리 깊은 나무는 라는 의미를 가진 거야. 나무는 여기에 두 글자에 뭐까지 결합이 되어 있는 거야? 조사까지 함께 결합이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람의 아니물시에 다시 한번 볼게요. 바람 플러스 에가 된 거잖아요. 그쵸? 여기에서의 이 에도 뭐야? 부사격 조사야. 부사격 조사. 선생님이 아까 세종어제 훈민정음 했을 때 부사격 조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나죠? 부사격 조사가 거의 에나 에의 형태로 들어가는데 어이 에와 아이 에의 형태로 들어가는데 앞에 오는 친구가 무엇이냐에 따라 앞에 오는 모음이 무엇이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얘는 아래아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아는 뭐야? 양성이죠. 그래서 얘도 양성으로 이렇게 오게 된 거야. 이거 무슨 조화? 모음 조화. 양성과 양성끼리 모음 조화 되었고요. 그리고 바람에 이거 어떤 부사격 조사냐? 아까 우리 나란 말씀이 둥국에 달아 요거 했었을 때, 그치? 둥국에 달아 할 때 그 애는 뭐라 그랬어? 비교 부사격 조사라 그랬죠. 근데 얘는 무슨 부사격 조사냐?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가 되겠습니다.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그런데 여기에서 뭐까지 된 거야? 이어적기 된 것이죠. 이어적기. 거기에서 아니물시에 이렇게 되고 있어요. 아니, 이거 아마 여러분들은 태산고등학교 친구들은 지난 중간고사 때 시험 범위에 함께 들어가 있어서 알고 있겠지만 너무 덥죠. 자, 그래서 배웠겠지만 요거 짧은 부정, 긴 부정 할 때 그 아니 이렇게 볼게요. 아니 흔들리다, 흔들리지 아니하다. 뭐가 더 길어요? 문장의 형태가? 아래가 더 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축약을 시켜도 안 흔들리다. 얘는 흔들리지 아니하를 합쳐가지고 어떻게 돼? 않다. 아니하가 합쳐져서 니은 히읗. 아니하, 않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문장으로 봤을 때 부정하는 이 부정부사 아니가 먼저 오게 되면은 이 부정문이 더 짧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짧은 부정이라고 하고, 아니하, 부정이 서술어에 쓰이게 되면은 이것을 우리가 긴 부정이라고 합니다. 긴 부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물시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건 긴 부정이야, 짧은 부정이야? 짧은 부정 좋아요. 자, 짧은 부정. 아니에 의한 짧은 부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에 의한 짧은 부정. 자, 미다 라는 의미 자체가 흔들리다 예요. 거기에다가 뭐가 들어가? 리을시에가 같이 들어가게 됐어요. 리을시에. 여기 보면 뭐뭐 리을시에가 반복되고 있죠. 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물시에,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아니 그치시. 이것도 보면은 약간 비슷한 통사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문장 자체에 무엇이 형성되어 있어? 비슷한 통사구조가 반복되는 대구, 그치? 대구가 형성되어 있는 거. 그래서 뭐뭐 물시에 이렇게 하면은 뭐뭐 물시에 뭐뭐임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뭐뭐임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의 문장으로 같이 한번 넘어가 볼게요. 꽃 좋고 여름 하나니. 이게 꽃 좋고 열매 많으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어디에? 조선이라는 나라에 꽃과 열매가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의 비유이자 상징이죠. 조선의 문화가 융성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 문화의 융성. 조선이라는 나라의 이 문화가 굉장히 융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곧 좋고 여름 하나니 좋고 좋고 하나니 요거 이제 2번 3번 중요한 거 선생님이 5개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잖아. 그 중에서 1번 남간이 1번 2번 3번 근데 그것도 보면은 선생님 아까 전에 그거 기억나? 우리 사마띠 했을 때 사마띠 이렇게 들어간 거잖아요. 그쵸? 근데 사마띠에서 이 치읓이 무엇이 됐어? 시옷이 됐잖아. 그치? 왜 이렇게 쓰였어? 종성 자리에서 치읓은 발음될 수가 없으니까. 이걸 중세국어의 8종성법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지읒도 종성 자리에서 발음 못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여기 왜 지읒이 쓰였느냐? 이게 훈민정음이 창제되었었던 1443년에서 훈민정음이 반포되었었던 1446년 그 사이에 만들어졌잖아.
1445년에 만들어지고 1447년에 완성이 됐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그런 개념이 확립되기 전에 먼저 만들어져서 그렇다라고 봤을 때 이 지읒은 그럼 무엇이냐? 종성, 부용, 초성의 원리가 아니냐. 초성에 들어가는 이 자음을 종성에 그대로 써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종성, 부용, 초성. 그래서 이것은 파일종성법이 아니다 정도는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아시겠죠? 파일종성법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교코 보겠습니다. 교코. 교코가 있고요. 그리고 조코가 있습니다. 야, 나랑 오늘 학원 끝나고 같이 PC방 갈래? 그럼 좋지. 그럼 좋고 말고. 이거 뭐야? 우리가 좋다라는 말을 발음할 때 좋지, 좋고 이렇게 발음을 하죠. 왜 이렇게 발음을 해? 축약이 되니까. 그치? 축약되니까. 기역, 디귿, 비읍, 지읒. 이 친구들이 히읗을 만나면은요, 뭐가 된다? 치킨 파티가 된다. 기역, 티읕, 피읕, 그리고 치읒.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쵸? 요걸 우리가 거센소리 대기 축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세국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축약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좋고인데 이거를 사실 원래 형태대로 하면은 족, 고, 족, 고. 근데 의미가 달라요. 의미가 달라. 좋다 할 때, 참 좋다 할 때의 이 좆과 참 좋다 할 때의 좆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자, 이 좋다 할 때 이 좆이 오늘날의 무엇이다? 좋다, like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요 좋다 할 때, 이 좋다 할 때의 이 좆은 무엇이다? like가 아닌 clean, 깨끗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깨끗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뜻이 조금 달라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일어난 현상 보세요. 원래대로라면은 고가 되는 거잖아. 근데 발음이 되면서 이 아이가 히읗과 기역이 만나게 되면서 이 친구가 코 이렇게 발음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축약, 거센 소리 대기, 그리고 조에서 알 수 있는 것. 무엇 되지 않았다?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선생님, 국외음화랑 조시랑 무슨 상관이에요? D도 아닌데. 국외음화가 뭐였어? 디귿이나 티읕이 이나 반모음 이를 만나서 지읒이나 치읒이 되는 현상이라 그랬죠. 여기 보면은 교도 뭐야? 반모음 이를 만나는 경우잖아. 그치? 반모음 이를 만났으면 원래 교코가 돼야 되는데 교코가 아니라 교코 그대로 발음이 되었다.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의미. 그리고 저기 또 뭐 설명해 줘야 되지? 단모음화도 적용되지 않았다. 이중모음이잖아요. 단모음화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좋고, 좋다. 이것은 좋다. 얘를 해석하면은 좋다가 되잖아. 얘는 깨끗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국어의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말고 중세국어에는 좋다와 좋다가 다르구나 라는 거 기억해 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여름은요 열매를 의미를 한단 말이야. 그럼 선생님 생긴 거는 완전 썸머 계절적 여름 같은데 그럼 그 여름은 뭐라 그러나요? 그 여름은 이게 오늘날의 여름이에요. 썸머. 아시겠죠?
얘가 왜 열매가 됐냐? 여러분들 열다. 열매가 열리다 라는 표현 쓰잖아요. 열다. 이 열다의 열에다가 어떻게 된 것이냐? 이 들어간 거야. 이 더해진 거지. 열 플러스 이 된 것이다. 열다의 열이라고 하는 어간과 플러스 이 음은 대체 무엇이에요? 이 음이 바로 명사파생 전미사입니다. 명사파생 전미사가 된다. 명사파생 전미사가 결합이 돼서 하나의 이 명사의 형태처럼 쓰이고 있는 친구. 그리고 뭐까지? 이어적기까지. 열음에서 이어적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서 어떻게 된 거야? 여름이라고 써지는 것이죠. 여름이라고 써지게 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니가 이제 세 번째 중요한 포인트인데, 하나니 아까 우리가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 미리 이야기하길 잘했어. 하다가 있다 그랬죠. 하다와 하다가 있다. 자, 여기에서 아래야 찍힌 하다가 동사. 그냥 오늘날에 쓰는 것 같은 이 하다가 오늘날 쓰는 표현이 아닌 형용사. 의미는 이 하다가 doing, 실행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오는 이 형용사 하다, 그냥 모음이 쓰이고 있는 이 하다는 이제 많다, 크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하다 여기에서 쓰이는 하다는 뭘까? 꽃도 좋고, 좋은 꽃도, 그리고 열매도, 꽃도 좋고 열매도 하다? 그렇지, 많다라는 의미로 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쓰이고 있는 이 하는 뭔 거야? 형용사인 거야. 형용사, 많다, 크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게 쓰인 것인데, 그 다음에 온 요 친구를 한번 봐주세요. 요 친구에 조금 집중. 얘가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시제 표현이에요. 현재를 나타내는 시제 표현이야. 근데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죠? 선생님이랑 진짜 기본적인 문법, 품사 같은 거 했었을 때, 품사 같은 게 아니라 품사를 했었을 때 그 이야기 했을 거예요. 아니, 용언 중에, 용언은 이제 활용이 가능하잖아. 문장에서 서술어로 올 수 있고, 용언에서 형용사랑 동사가 있는데 얘네들의 문법적 차이점 우리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쵸?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하자, 뭐뭐 해라 라고 하는 청유형이나 명령형 어미가 결합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같이 결합되지 못하며, 동사는 보조동사와 함께, 보조용언과 함께 결합돼서 쓰일 수 있지만 형용사는 보조형용사? 보조형용사? 보조용언과 결합되지 못한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쵸? 그런데 형용사인데 현재 시제에 선어말 어미가 같이 쓰였대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이상한 거야. 예를 들면 여러분들 많다를 예시로 들어볼게. 많다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헷갈릴 때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를 나타내는 는 혹은 이 니은을 결합해보면 된다고 그랬죠. 맞는다, 큰다. 이상하죠? 맞는다, 큰다. 그러면 이게 결합될 수가 없는 친구인 건데, 사실상. 그러면 선생님, 맞는다가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쓰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그 뒤에 오는 다음 줄을 보게 되면은요, 내히 이러 바랄에 가나니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가나니 현재 시제가 쓰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 하나니와 가나니가 대구를 형성하기 위해서,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간 것이다. 이것은 무슨 허용?
시적인 허용이다. 시적 허용이 된다.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문법적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문법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이것을 이제 시적인 허용을 통해 가지고 대구를 형성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형용사와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요 친구가 요 친구가 결합되었다. 원래는 그럴 수가 없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살짝 옆으로 꽃 좋고 열매 만나니,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는 문화가 아주 융성한 나라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까지 했고, 그 다음은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세위 깊은 물은 가말에 아니 그치시에. 자, 여기에서 보면 쐐 보이시죠? 쐐 플러스 미 이렇게 됐단 말이야. 쐐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치시에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죠. 여기 보면 쐐이도 쐐에다가 이제 요 친구가 뭘로 끝났어요? 다음으로 끝났죠.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면 돼? 주격조사 이가 들어간 거예요. 주격조사 이가 들어갔다. 그래서 요 이가 주격조사고 이어적기까지 된 것이다. 이어적기. 생이 깊은 물, 깊은도 마찬가지로 깊은 연철된 거고요. 물은, 자, 물은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샘이 깊은 물은 해석하면 물은이잖아.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물 플러스 은, 물은 이렇게 조사랑 같이 결합되면서 이어적기 된 것이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특징, 중세국어의 특징이 있어. 첫 번째 이어적기,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원순모음화가 적용되지 않았다. 근데 원순모음화가 뭐예요? 미음, 비읍, 피읍과 같은 쌍비읍도 마찬가지로요. 미음, 비읍, 피읍. 이 친구들은 뭐야? 양순음이야. 그치? 두 입술이 맞다 하면서 나는 프와 같은 친구들이야. 이 친구들 다음에 모음이라고 하는 평순 모음이 오게 되면은 이 평순 모음이 원순, 입술 동그랗게 말아지는 원순 모음 우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원순 모음 우가 된다. 그런데 그렇게 적용되지가 아니하였다라는 거. 세 번째는요. 자, 조사들은 대부분 이제 양성과 음성이 있는데 지금 음호음이 쓰였다는 것을 보아서는 이것은 음성, 앞에 오는 게 음성이니까 음성과 음성끼리 뭐 해준 것이다? 모음 조화해준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모음 조화해준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가말에 이것도 보면 가말이라는 게 이제 가뭄이거든요. 플러스 가말에 뭐야? 부사격 조사가 결합이 된 거야. 여기에서도 보면은 아래아랑 아끼리 만났네요. 그럼 이것도 무슨 조화? 마찬가지로 바람에처럼 모음 조화된 것이고요. 자, 이 애도 마찬가지로 무슨 조사?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가 된다라는 거.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가 된다. 자, 가말에 이렇게 이어적기랑 부사격 조사 결합. 아니 그치시에 요 아니도 마찬가지 위에서 짧은 부정으로 아니가 들어갔죠. 그쵸? 자, 그래서 이 아니 마찬가지로 짧은 부정이고요. 그치시에 원래는 이제 긋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긋다 할 때 이 긋을 굉장히 좋아하죠. 뭐야?
나다, 멈추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긋이라는 이야기가 선생님 입에서 나오기만을 속으로 간절히 이제 박수 칠 준비하는 거 막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 긋이 이제 그칠시에 이렇게 들어간 거야. 그래서 그침으로 라는 의미, 뭐뭐임으로, 리을시에 뭐뭐임으로, 그침으로, 뭐뭐임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해석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샘이 깊은 물은, 자, 이 샘이 깊은 물이 나타내고자 하는 거 뭐겠어? 조선이라는 나라겠죠.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떻다? 유서가 깊은 나라다. 유서가 깊은 나라는 가뭄에. 그럼 여기에서 가뭄은 뭔 거야? 마찬가지로 위에서의 바람과 같은 시련, 내우, 외환을 나타내는 것이죠. 내우, 외환을 나타내는 것이다. 안이 그친다. 유서 깊은 나라는 시련에 그치지 않는다. 시련에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야. 자, 그럼 이거를 해석했을 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는요,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는 일이 없을 거야. 라는 의미이죠.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는 일이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뭄의 안이 그침으로 여기까지 해석 끝났죠. 내이 1월에 일어 발알에 가느니. 자, 요 내도 네 번째. 자, 네 번째. 내가 상징하는 게 뭐겠어요? 내가 상징하는 거? 냇물이에요, 냇물. 자, 샘물보다 더 큰 게 뭐야? 냇물이죠. 그죠? 샘물보다 더 큰 게 냇물인데, 여기에서, 내에다가 주격조사 이가 결합될 필요가 없겠네? 이게 이모음으로 끝났잖아. 그치? 이모음으로 끝났으니까, 이렇게 되면 주격조사가 결합될 필요가 없을 텐데, 내 1월에가 아니라 왜 내 희가 된 것이죠? 자, 여기에 무엇이 숨어져 있냐? 히읗이 숨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뭐라 그래요? 히읗 종성 체언이라고 해줍니다. 히읗 종성 체언. 선생님 이런 거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히읗 종성 체언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동물의 암수를 뜻하는 이 암과 수에도 마찬가지로 히읗 종성 체언, 히읗이 숨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암, 병아리, 수, 닭, 수, 개. 병아리, 닭, 개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쵸? 자, 암, 병아리라고 발음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발음할 때 어떻게 해? 암, 평아리라고 해. 암, 평아리. 그쵸? 수닭. 이 닭이 수닭이에요? 암닭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다고. 암닭인가? 수닭인가? 없죠? 수탉. 수캐. 이 개는 수개야? 암개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찝게 개랑 헷갈릴걸요? 그쵸? 얘가 암개고 얘가 수개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암캐, 수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왜? 이 히읗과 숨어져 있는 암수에 숨어져 있는 이 히읗이 초성이 되는 비읍, 초성이 되는 디귿, 초성이 되는 기역을 만나게 되면서 축약이 이루어지며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것이야. 그래서 얘도 히읗이 숨어져 있는데 이 히읗이 우리는 발음할 때 이렇게 되고 적을 때는 표기할 때는 표의 주의식 표기를 해야 되잖아. 형태소에 원형을 살려가지고 적어줘야 되는데 요 친구들은 발음되는 그대로를 적어줘. 중세국어는 그렇잖아. 자, 그러니까 내 히읗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히읗이다. 잘됐다. 넷 하고 히읗이 숨어져 있는 거였어? 그러면 얘는 자음으로 끝난 거네. 그치? 자음으로 끝난 거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무엇이 더해지는 거예요? 이 라고 하는 주격조사가 더해지게 되는 것이다. 주격조사. 그리고 뭐까지? 히. 종성에 있었던 이 히읗이 초성의 히가 되면서 이어적기까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네 플러스 이. 이 이는 주격조사다.
주격조사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러는 이제 되어 라는 의미죠. 내가 되어, 냇물이 되어, 발알에 가나니에서 이 발알 집중. 요 발알이 마지막 5번째가 되겠습니다. 이 5개만 기억을 해도 용비어천가 걱정할 필요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발알 플러스 애가 들어왔는데, 이제는 선생님 저 무조건 알아요. 아래아랑, 이거 부사격 조사죠. 아래아랑, 이렇게 만났으니까 얘도 모음 조화. 맞죠? 그리고 애는 동그라미 치고 부사격 조사라고 쓰면 되겠네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동일합니다. 다만, 이 애가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가 아니라는 거야. 어디에 간다의 애잖아. 나 오늘 수업 끝났어, 엄마. 나 이제 집에 갈게. 집에 갈게. 집에 갈게 할 때 이 집이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건 아니죠. 그쵸? 근데 이 친구들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럼 바람이 흔들게 하는 원인이고, 가뭄에 그치지 않는다. 가뭄이 물을 멈추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거니까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가 맞아. 그럼 이 애는 뭐야? 처소나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야. 아시겠죠? 이거는 처소나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가 된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앞에 있는 부사격 조사 친구들이랑 다르다는 거를 시험 문제에서 은근히 내는 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사격 조사는 그냥 이것만 가지고 모음 조화만 생각하고 있다가 되게 큰 코를 다칠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가나니에서의 이 가는요, 가다를 나타내죠. 그죠? 집에 가다에다가 현재 시제의 선어말 어미 니은 간다 말 되죠. 이게 뭐야? 동사야. 그래서 동사에다가 현재 시제가 결합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도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당연히 말이 되는 것이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이 대구를 형성해주기 위해서 형용사 하다에다가 이 현재 시제를 결합해 준 거지. 오케이. 자, 그럼 끝이 났어요. 그리고 내용 같이 한번 보면 요서가 깊은 나라는 가뭄에 그치지 않고 내가 되어, 뭐가 되어? 바다가 되어가, 냇물이 되어가지고 샘이 냇물이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된대? 바다에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점차 나라가 커지는 거야. 그래서 영원히 지속되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어 발전할 것임을 물에 비유한 것이죠. 물에 빗대어서 표현한 것이야. 발전할 것임을 비유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려운 거 전혀 없죠. 괜찮죠? 할만하죠? 자, 여기에 선생님이 딱 하나만 더 짚어주고 넘어갈게요. 요게 이제 악장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런 시적인 허용이나 문학적인 기법들, 그러니까 소위 비유법들, 상징이나 비유도 들어가 있죠. 그렇죠? 상징, 비유, 거기에다가 시적 허용, 이런 문학적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대구까지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구까지 형성하고 있어.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샘이었다가 뭐가 된대요? 냇물이 됐다가, 여기 있는데. 자, 냇물이 됐다가, 냇물은 이제 또 뭐가 된대요? 바다가 되네요.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는 거죠. 그럼 이거 무슨 법? 그렇지, 점층법. 이렇게 점층법까지 쓰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죠? 그쵸? 그래서 이 장은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용비어천가의 이 장은 대칭적 구조로 대구를 형성하고 있다. 비슷한 통사구조가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와 샘이 깊은 물이 대칭을 이루고 있는 구조고요. 그리고 바람과
가뭄도 마찬가지로 내후의 환을 상징하죠.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꽃과 열매, 이 꽃과 열매는요, 무엇으로 이어져요? 내와 바다로 또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튼튼한 나라인 뿌리 깊은 나무, 그리고 유서가 깊은 나라인 이 샘이 깊은 물, 바람, 가뭄, 내후외환, 꽃, 여름, 조선의 문화의 융성을 나타내고 냇물과 바다는요 이제 왕조의 번영을 나타낸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왕조의 번영을 나타내는 내희 발아래, 그러니까 나라가 영원히 어떻게 된다? 발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송축가의 가장 서사였었던 1장과 2장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왕조의 발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왕조의 발전 번영이라고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용비어천가 끝! 학원으로 전화 주세요.